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우리가 고체 내에서 그 원자들이 보통 그 결합을 해서 영어로는 본딩, 반딩 해서 어, 고체 구조를 이루는데 이렇게 결합, 반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원자 간의 힘도 고려하면서 원자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겠습니다. 물질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는 우리가 원자라고 보고 기체 상태에서는 이 원자들이 자유로이 움직이고 그리고 자유롭다는 것은 타 원자들에게서 받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액체 상태에서는 각각의 원자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원자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고 서로 상당한 인력과 철력을 어, 받거나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영어로 attractive force, 청력은 repulsive force라고 합니다. 어, 단 액체의 경우에는 이 힘들이 원자들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원자들은 유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동, 이렇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아, 고체 상태에서는 이 인력과 청력에 의해 원자들이 구속되며 더 이상 유동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본딩을 할 때 당기는 힘, 인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력과 철력을 동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체 내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를 나타내는 격자 항수는 이 두 힘의 크기가 또 같아지는 거리입니다. 만약 두 힘 중에 어느 하나가 더 크면 두 원자는 서로 당기어 더 가까이 되거나 혹은 더 밀치어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교재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고체 내에서 원자 간에 작용하는 힘, 또 그 힘에 의한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위치 에너지, 포텐셜 혹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여기서 포텐셜은 어,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두 원자 사이의 이 R은 원자 사이의 원자 간의 거리를 말합니다. 거리를 말했을 때에 아주 두 원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둘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 원자가 서로 당기거나 밀는 힘이 없다라고 보고 따라서 그 힘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없다. 즉 영에 수렴한다라고 봅니다. 두 사이에 아주 멀어지면 그러다가 두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서로 인력에 의해서 땡기죠. 이렇게 땡기는 힘에 의한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어,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 네거티브 음의 위치 에너지가 점점 커지다가 또 너무 가까워지면 그러면 두 개의 원자가 서로 밀치게 됩니다. 서로 밀치게 됐을 때에 어, 그때는 서로 청력이 작용하고 청력에 의한 에너지는 우리가 플러스 양의 에너지로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에 인력과 청력이 서로 똑같아져야 두 원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요때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가장 안정된 에너지, 즉 영어로 equilibrium 에너지 혹은 평형 상태의 에너지, 평형 에너지가 합니다. 그래서 평형 위치 에너지는 어떤데 원자 간의 간격이 적정해서 인력과 청력이 가장 작을 때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일반적으로 힘이란 것은 힘 곱하기 거리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거리로 나눠주면 혹은 미분해주면 그것이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갖다가 두 원자 간의 거리로 나눠주면 혹은 미분해주면 그 값이 힘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이 위치 에너지를 거리로 나눠주면 혹은 미분해주면 얻는 값이 뭐냐? 이 각 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기울기를 말합니다. 기울기. 그래서 서로 당길 때 인력일 때는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갖고 그리고 서로 밀칠 때 청력일 때는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울기가 우리가 힘을 나타내고 그랬을 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줬기 때문에 인력 인력 인력일 때는 기울기가 아까 플러스였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인력의 경우는 우리가 음의 값으로 나타냅니다. 음의 값. 그래서 음의 값, 음의 값. 그래서 어, 인력일 경우에는 즉 양 원자 간의 거리가 평형거리 격자상수보다 클 때는 서로 힘이 땡기는 힘은 우리가 힘을 음의 값으로 나타냅니다. 반면에 청력 서로 밀 때는 그 힘을 우리가 플러스로 나타냅니다. 플러스. 아까 봤지만은 밀 때 청력의 상태일 때 기울기는 음의 값이지만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줬기 때문에 청력인 경우는 힘이 양의 값으로 나타납니다. 양의 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음의 힘은 인력, F가 0보다 작을 때 음의 인력은 attractive force. 그리고 힘이 양의 힘일 경우에는 청력, repulsive, repulsive for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봤을 때에 어느 정도 두 힘의 겨루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힘이 같아졌을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일정한 거리, 그 거리를 우리가 격자상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그 일정한 거리를 두고 원자들이 배열을 해서 결합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결정체라고 하고 이러한 결합의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합의 형태는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ionic bond. 이온이란 것은 우리가 앞서 정의했지만 이온은 무엇입니까? 원자인데 어떤 이유로 극성을 갖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극성을 갖는 원자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고체의 두 원자 간에 서로 외곽 전자를 베일런스 전자를 하나 주고받아서 전자를 잃은 원자는 플러스 이온, 전자를 얻은 원자는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그랬을 때에 이 두 이온 간의 쿨롱 힘이 인력으로 작용하여 합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 한다. 그랬을 때 쿨롱 힘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쿨롱 힘은 전하의 두 개 전하니까 전하가 두 개니까 전하 곱하기 전하 2제곱 그리고 두 이온 전하에 가는 이온 그래서 전하의 제곱 나누기 두 이온 사이의 거리의 제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쿨롱 힘은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인력은 뭐라 했죠? 인력 값이 마이너스 값이라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그랬을 때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덜화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이너스라 해서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인력. 만약에 두 전화가 둘 다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가 돼서 청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식을 말합니다. 자, 어, 그래서 쿨롱 힘에 의해서 서로 가까워집니다. 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서로 땡기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두 이온의 외곽의 전자들의 공전 궤도가 겹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자들은 서로 쿨롱 청력을 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청력, 청력은 우리가 값이 힘이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자,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외곽의 전자들의 공전궤도가 겹친다. 즉 외곽의 전자들이 가까워진다. 전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이 값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즉 청력이 되겠습니다. 청력. 그래서 이, 어, 이 힘이 쿨롬 힘이 두 개의 이온이 멀리 있을 때는 인력으로 작용하고 두 개의 이온이 아주 가까워지면 청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인력과 청력의 값이 딱 같아지는 지점, 두 개의 합이 0인 지점, 두 개의 합이 0인 지점에서 두 개의 합이 0인 지점에서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쿨롬 힘 위에도 두 이온 간의 청력은 양자역학에서 파울리 배처 원리, 폴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에 의하면 두 개의 전자는 스핀이 서로 반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상태를 공유할 수 없는데 따라서 두 이온의 외곽 전자들은 서로 겹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이온은 이를 피하기 위해 자연히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폴리의 배척 원리로도 청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온 결합은 결합 에너지가 상당히 큽니다. 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서로 땡기기 때문에 그 결합을 깨뜨리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결합 에너지, 바인딩 에너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바인딩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가 약 5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상당히 강한 본드를 형성하고 주로 소디움과 같은 정기적으로 플러스 즉 전자를 잘 잃는 알칼리 원자와 클로린과 같은 일렉트로네거티브 전자를 잘 받아들이는 할로겐 원자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칼리는 할로겐과 잘 결합해서 소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칼리 원소라고 우리가 앞서 배웠죠. 그랬을 때에 소디움은 최외곽에 전자가 한 개가 있고 한 개. 그래서 그걸 잘 읽습니다. 잃어서 그 이온이 양의 극성, 즉 일렉트로파지티브가 되고 클로린은 최외곽에 전자가 7개가 있기 때문에 한 개를 받아서 그것을 8개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받아서 음의 극성을 띠기 때문에 일렉트로네거티브. 그래서 일렉트로파지티브, 일렉트로네거티브 두 개의 원소가 서로 이온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온 결합은 높은 결합 에너지고 결합 에너지는 말 그대로 두 원소가 결합하는데 들어가는 결합하는데 관계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합 에너지. 그리고 이 결합 에너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본딩을 깨트리는 데 필요한 즉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줘야만 얼마만큼? 결합 에너지만큼 가해줘야만 두 개의 원소가 결합을 깨트립니다. 알겠죠? 두 개의 원소가 결합할 때는 결합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결합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리고 결합을 깨뜨리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웹에서 에너지를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높은 용해점, 융해점, 융해점, melting point, 융해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소디움의 융해점은 90.8, 클로린의 융해점은 마이너스 100.98인데 비해 이 두 원소가 이온 결합을 하게 되면 융해점은 801도나 됩니다. 801도. 그래서 왜? 높은 결합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우리가 반도체에서 많이 다루는 공유결합, covalent bond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은 외곽전자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경우를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혹은 징크 블렌드 구조에서 보통 연결되는데 이때 한 원자 주위에 있는 4개의 원자들과 한 원자는 주위에 있는 4개의 원자들과 테트라히드럴 사면체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각 원자는 이 4개, 주위에 있는 4개의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각 이 모두 5개의 관련되는 원자들은 모두 8개를 공유하면서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중심에 있는 원자는 외곽에 있는 4개의 전자를 주변에 있는 나머지 4개는 그 4개 중에서 1개를 각각 이 중심에 있는 원자와 공유에 대해서 총 8개의 전자를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결합은 매우 강한 결합입니다. 즉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 그 결합을 깨트리기가 어렵습니다. 즉 깨트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바인딩 에너지라고 하는데 바인딩 에너지, 결합 에너지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몇 일렉트론 볼트에 이르고 이러한 높은 결합 에너지로 인하여 융점, 멜팅 포인트 또한 높습니다. 실리콘의 녹는 농도는 1412도고 다이아몬드의 융점은 3000도 이상이 됩니다. 3000도 이상이 되면 아주 높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동류 결합은 매우 단단하고 hard 그리고 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깨지는 부스러지는 즉 brittle 특성이 있고 결정의 경우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는데 이런 방향성 또 단단하고 부스러지는 특성 모두 공유 결합에서 연유합니다. 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전자재료 중에서 금속 결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메탈릭 반. 금속은 보통 높은 전기 및 열 전도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금속 내에 존재하는 풍부한 양의 자유전자의 길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또 오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강의하는 동안에 이렇게 오타도 수정할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일렉트론. 그래서 자유전자의 길합니다. 자유전자란 금속을 이루는 원자들의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궤도를 이탈하여 더 이상 금속 이온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다이언자는 양극의 금속 이온 간에 자연자를 잃어버렸으니까 금속 원자는 플러스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양극의 금속 이온 간의 청력 서로 미는 힘을 막아주고 영어로는 screen 가려주고 또 금속 이온들은 이 자연자를 서로 끌어당기면서 결합하게 됩니다. 금속은 보통 높은 전기 및
열 변도성을 가지고 높은 밀도 density 그리고 유연성 ductility 잘 휜다는 얘기입니다. ductility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금속의 특성은 모두 다이전자 및 다이전자를 매개로 한 금속 결합에 의거합니다. 금속 결합은 앞에서 논한 이온 결합 및 공유 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합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금속은 녹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은 우리가 앞서 논의한 이온 결합, 공유 결합에 비해서 결합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 중에 제일 높은 결합 에너지는 공유 결합, 그 다음 이온 결합, 그리고 그 다음 금속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어, 그 외에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외에 네,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리고 금속 결합 외에 또 우리 기타 결합을 논한다면 기타 결합은 수소 결합이 있습니다. 수소 결합. 수소 결합은 하이드로진 반드라고 하며 수소 결합은 수소를 원소로 하여 이루어진 고체에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얼음 결정, 아이스 크리스탈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얼음 분자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공유된 전자가 대체로 산소 원자 쪽에 치우치게 되어 산소는 음극을 그리고 수소는 양극을 띠며 이로 인해 얼음 분자는 전기 쌍극자 electric dipole을 형성해냅니다. 이랬을 때 한 개 얼음 분자는 H2O인데 H는 여러분 알다시피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그 전자를 다 잃습니다.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그 전자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산소는 전자를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H2O 자체는 H2O 분자 하나 자체는 공유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H는 최외곽의 전자가 1개, 그리고 O는 최외곽의 전자가 6개. 그러니까 각각 1개, 2개의 전자를 최외곽에 전자가 6개 있는 산소는 그걸 받아들여서 최외곽에 전자가 8개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얻고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전자가 대체적으로 산소 쪽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다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산소 쪽으로 전자가 많이 이동합니다. 많이 치우친다고 합니다.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산소는 음극을 그리고 수소는 양극을 띠고 이렇게 음극과 양극이 서로 일정한 간격으로 대치하면 그것을 우리가 전기 쌍극자 electric dipole이라 합니다. 그리고 얼음 분자가 모이면 전기 쌍극자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얼음 결정이 형성됩니다. 이와 같이 전기 쌍극자에 의해서 형성된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갈 것은 이제 반데 바르스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반데 바르스. 보통 반데 바르스 하면 보통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반데 바르스 힘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으로 반데 바르스 결합은 보통 비활성 기체, 비활성 inert gas. 어떤 것이 비활성이죠? 여기서 비활성이라는 것은 화학적으로 활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화학적으로. 이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활발하지 않다. 화학적으로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는 화학적인 반응을 잘 안 한다는 뜻입니다. 왜 안 합니까? 그 이유는 보통 이러한 비활성 기체의 원자들은 체외곽이 꽉 차 있거나 혹은 체외곽이 8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힐리엄은 체외곽이 2개, 체외곽에 전자가 2개 있는데 2개가 다 있어 꽉 차 있고 그 외에 니안, 알건, 크립톤, 지난 이런 원소들은 체외곽에 전자가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원자의 최외곽에 전자가 8개가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안정되고, 즉 더 이상 전자를 받거나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활성 기체는 화학적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즉 다른 원소나 원자, 주변에 있는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극저온에서만 결빙합니다. 즉 결정을 혹은 고체를 결빙, 언다, 즉 고체를 만듭니다. 반대 발사의 힘의 원인은 핵 주위를 공전하는 전자들의 분포가 균일한 대칭을 이루지 못하면, 그렇죠. 원자 핵 주위에 많은 전자들이 있는데, 많은 전자들이 공전하는데 그 분포가 균일한 대칭을 이루지 못하면, 즉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면 그쪽은 마이너스 극이 생기고, 전자가 약간 모자란 측은 플러스 극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순간적으로 대치하는 전기 쌍극자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 쌍극자 간에, 즉 한 원자가 전기 쌍극자를 이루면 그 나머지 다른 원자들도 전기 쌍극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 전기 쌍극자 간에 쿨롱 힘이 생깁니다. 왜? 전기 쌍극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쌍극자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또 다른 쌍극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땡기고 플러스는 마이너스 땡기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쌍극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쌍극자와 서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얘기했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땡기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반대 바이러스 결합의 경우에 전기 쌍극타의 크기는 매우 작고 수시로 변동하며, 이러한 변동이 원자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 바이러스 힘이 매우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온일 때만, 즉 원자의 운동이 거의 없어질 때만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반대 바이러스의 결합 에너지는 매우 낮기 때문에 아주 저온에서만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그 열 에너지가 충분히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 즉 결합을 깨트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결합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그 결합은 깨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활성 원소는 반대 바이러스 힘에 의해서 아주 극저온에서만 결합이 이루어지고, 참고로 비활성 기체인 헬리um, 니안, 아르곤의 빙점은 각각, 어는 점은, 즉 고체가 되는 점은 각각 마이너스 272.2도C, 헬리um, 니안 마이너스 248.7도C, 그리고 아르곤 마이너스 189.2도C. 아주 극저온에서만 이 힘이 결합을 하는데 충분히 작용해서 열 에너지가, 그 낮은 온도에서는 열 에너지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 결합을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재밌는 결합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어, 그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고체를 논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여러분께 한두 가지 더 전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고체 물리학은 크게 관계가 없지만은, 우주에 존재하는 힘의 종류는 힘의 종류는 어, 이걸 들어기 전에 한번 우리가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공유 결합하는 어, 공유 결합 코밸런 반드를 말하는 것이고, 코밸런 반드는 원자가 하나 있고 그 주변에 하나, 둘, 세 개의 원자가 있으면서 삼면체 구조. 이거 보십시오. 약간 이거 피라미드 형태죠?
요면. 각 원자들 연결했을 때 요면, 또 요면, 그죠? 또 요면, 요면에서 네 개의 면을 만든다고 해서 삼면체 구조입니다. 삼면체 구조의 삼면체 구조는 약간 피라미드 구조와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기 쌍극자, 일렉트릭 다이폴, 전기 쌍극자를 형성하는 수소 결합입니다. H2O, H2O죠? H2O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수소는 전자가 최외곽에 한 개 있고 그 산소는 최외곽에 전자가 6개, 즉 꽉 차는 데 필요한 8개에 비해서 2개가 적기 때문에 이 수소에 있는 전자가 쉽게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물론 다 이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소 쪽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수소는 각각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되고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소는 2개의 전자를 거의 받았으니까 이 마이너스 극성을 띱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이렇게 대치해야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대치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쌍극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쌍극자 하나 생기고 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쌍극자 하나 생기고 쌍극자는 벡터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해주면 여기에 이 벡터와 이 벡터 합을 이렇게 아래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 쌍극자 일렉트릭 다이폴이 되겠습니다. 자, 물 분자 한 개가 다이폴, 또 이 물 분자 한 개가 다이폴, 이 물 분자가 다이폴해서 다이폴들이 서로 배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이폴은 여기가 꼬리가 마이너스고 화살표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결합하려고 서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결합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그러한 결합 외에 일반적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힘의 종류를 얘기하면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 존재를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힘의 종류를 보통 네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nuclear force, 핵력 혹은 강력이라 하고, 그 다음엔 electromagnetic force, 전기 자기력 혹은 전자력이라 하고, 그 다음에 weak force, 양력이라 하고, 그리고 gravitational force, 중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에서 이것은 우리가 굳이 고치하고는 연관짓지 마시고 그냥 우주에 존재하는 힘을 지금까지 인간이 파악한 힘의 종류를 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의 핵력, 핵에서의 힘, 혹은 강력은 원자의 핵, 뉴클리어스를 결합시키는 힘으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단지 이 힘은 핵 내에서는 매우 강하나 핵에서 멀리 떨어지면 빠르게 약화됩니다. 즉, 거리에 거리에 반비례해서 빠르게 약화됩니다. 그래서 핵 외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힘을 전달하는 핵 입자를 우리가 메선이라 합니다. 메선, 뉴클리어 파리클을 메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은 하로도 적용할 수 있고 입자로도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양자역학에서 이중성이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힘을 전달하는 것이 입자로 봤을 때 그것을 메선이라고 합니다. 전자력은 우리가 일명 쿨롱이라는 과학대를 따서 쿨롱 힘이라고 하고 이 힘은 이 강력, 핵력의 137분의 100기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작지만은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 즉 화학 반응인 것은 뭐냐? 보통 원자들의 최외곽 전자들이 서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에 관계하고, 그리고 입자의 형태를 우리가 광자, 포톤이라고 부릅니다. 광자. 양력, 양력, weak force라는 이름은 이 이름이 탓이 매우 약한 힘이고 강력의 약 10의 마이너스 13수밖에 안 됩니다.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미치는 거리 또한 매우 작습니다. 이 힘은 소립자, 아주 작은 입자, 말 그대로 어, 전자보다 더 작은 입자를 우리가 보통 소립자를 하는데, 소립자의 붕괴 시에 작용하며 아직 힘을 전달하는 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지의 입자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입자를 보선, 보선이라고 혹은 W 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력은 우리가 많이 접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 왜? 이건 소립자, 아주 소립자들이 붕괴할 때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소립자. 자,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무엇이냐? 네 번째는 중력입니다. Gravitational force. 중력의 크기는 강력의 약 10의 마이너스 39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힘 중에 가장 작은 힘입니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중력이 가장 작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이 힘을 주고받기에, 모든 입자들이 다 힘을 주고받으니까 이 힘은 더한 힘은 우주의 다른 모든 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네 가지의 힘 중에서 중력만이 우주의 모든 입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핵이 됐던, 전자가 됐던, 소립자가 됐던 간에 상관하지 않고 중력은 모든 입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은 힘이지만은 그것이 합쳐서 우주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쿨롱은 인력과 탄력이 존재하는데, 밀고 땡기는 힘이, 땡기고 미는 힘, 인력과 탄력이 존재하는데, 중력은 땡기는 힘만, 땡기는 힘만 존재하지, 인력만 존재하지, 반중력, anti-gravity, 즉 trọng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력은 상쇄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입자가 서로 주고받고 가장 큰 힘, 우주에서 가장 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력파나 그래비턴이라는 불리는 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중력파를 발견했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 그것을 어떻게 봐야지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중력파는 우리가 발견한 것이고, 그 실험 결과를 아직도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은 중력파와 그래비티나 입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 고체 물리에서 또 사용하는 법칙 중에서 또 중요한 것, 가장 기초적인 것,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모션과 관련된 뉴턴의 법칙입니다. 자,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 law of inertia, 이너시아 관성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현 상태, 현 운동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관성입니다. 그래서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 모든 물, 의하면 모두 물체는, 여기서 또 우리가 이거 못하게 공략하죠. 모든 모든 물체는 힘을 받지 않는 한 그 상태가 정지됐거나 혹은 직선상의 일정한 속도를 갖는 운동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즉 가속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정지된 상태나 혹은 움직이고 있다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그러한 일정한 운동을 하고자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을 관성이라 한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 F = m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씁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A, 가속도, acceleration입니다. 그래서 질량에 가속이 있으면 그것이 힘이고, 또 질량에 힘을 가하면 그 질량은 가속하게 되겠습니다. 뉴턴의 대입 법칙, 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F equal ma. 그리고 뉴턴의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액션,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에 의하면 모든 작용에는 똑같은 크기의 반작용이 일어나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땡기면 땡겨지는 그 물체가 땡기는 물체를 똑같이 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그래서 이것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똑같은 크기로 작용하며 단 힘의 방향이 정반대일 뿐이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 정도로 그, 수업을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체의 그 결합, 본딩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했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네 개의 힘, 또 뉴턴의 법칙에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제2법칙, F equal ma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안녕.